전편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거센 논란을 일으켰던 강철비2 정상회담이 그 덕분에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개봉했습니다. 저 역시 이 영화가 소위 말하는 반미, 반일, 친북을 한데 담은 좌파 3종 세트가 되는 건 아닐까 하고 우려하면서도 전편에서 양우석 감독이 보여줬던 균형 감각과 현실 감각을 고려해 예고편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 예견이 약간 들어맞으면서 제 우려를 어느 정도는 기우로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편향적이었냐와 재미있었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니까요. 중국이 아니라 일본 아들한테 억벌 받았어. 거두절미하고 당연히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걸 전제하고 다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뭘 노렸던 건지 굉장히 도발적이고 노골적이었던 예고편과 달리 본편은 상당히 현실적인 배경을 깔아두고 짜임새 있는 설계로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전편이 한반도를 놓고 미일 중이 갈등에 개입하되 남과 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였다면 강철비2는 애초에 미일 중이 짜놓은 판에 남과 북이 놀아나다시피 하는 형국입니다. 사실 이조차도 논란으로 삼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건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당장 북한이 최근에 무슨 짓을 했는지만 따져봐도 남북을 하나로 묶어서 취급하는 것에 반감을 갖는 게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해 이 영화도 넓은 의미에서는 한민족이라는 특유의 정서를 짙게 내포하고 있으니 이것에 극렬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굳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번에도 북한을 작정하고 미워하는 건 없어서 전편과 비슷한 수준에서 웬만큼 수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큰 거부감 없이 보실 수는 있겠으나 딱 하나 전편과 비교해서 다른 게 있긴 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절로 연상되는 스무트 대통령을 거의 조롱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희화화한다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딱히 호감을 가진 쪽은 아니란 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제가 봐도 이건 좀 심한 게 아닌가 하는 탄식이 나올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과장을 조금만 보태면 강철비2의 유머는 죄다 스무트 대통령에서 나온다고 해도 될 정도죠. 게다가 유심히 보면 중국과 일본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역할이지만 아무래도 주요 캐릭터 중 한 명이 있는 데다가 실제로도 한반도 문제의 중심에 있다 보니 유독 미국만 지대한 악의 축으로 그려졌다고 받아들여지거나 오해를 살 공산이 큽니다. I'm gonna take your nukes back home. I'm gonna put on a good show. 자. 오해하셨을까봐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는데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서도 이 영화가 정치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던 건 아닙니다. 천박한 예고편으로 촉발됐던 논란에 비하면 어느 정도 기우였다는 거지 전편처럼 현실 감각은 있을지언정 균형 감각에서는 살짝 무너졌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의 묘사에서 그렇다는 거고 나머지는 전편에 비해서 확연하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대통령의 경우는 정우성 씨가 연기했다는 것 때문에 더더욱 색안경을 끼고 보실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으나 장담컨대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화일 수도 있고 비하일 수도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유엔석 씨가 연기한 북한의 위원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외모만 제외하면 딱히 거슬리는 부분 없이 무난했는데 이 또한 강철비2가 근본적으로 한민족이란 정서를 깔고 간다는 걸 수용했을 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가능하신 분들에게는 존재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죠. 그리고 미국 외에 중국과 일본에 대한 묘사는 세세하게 개연성을 따지고 들지 않는 다음에는 꽤 그럴듯해서 백두산보다야 낫긴 하지만 이게 결코 칭찬인 것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현실적인 배경을 깔아두고 짜임새 있는 설계로 차근차근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비약적인 설정을 통한 전개에 의존하지 않으면 성립되기 힘든 영화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철저하게 판타지로 마무리했다는 것까지 할리우드에서 우파나 보수주의자들에게 환영받을 작품들이 즐겨 쓰는 작법을 차용했다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진중하고 예리했던 전편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비약을 거듭해 획득하는 오락성에 치우쳐 무뎌진 칼날로 현실을 대변하겠다는 발상이 무모해 보이다 못해 굳이 강철비2란 제목으로 속편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의구심마저 품게합니다. 격집시키면 독도 전쟁이요. 내 로켓도 쏴주려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편을 보고 가졌던 우려에 비하면 정치적인 노선은 나름 잘 유지했으나 진짜 결정적인 문제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재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전편과 달리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사건에 중점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초반에 그런 배경을 설명하는데 공을 꽤 많이 들입니다. 그게 다소 길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호감을 가졌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탓인지 마치 반도가 그랬던 것처럼 강철비2도 본론에 들어가면 설정에만 기댄 채 사건을 전개하는 데 급급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결말에 다다라서는 황급하게 매듭을 지어버립니다.
그 바람에 일부 캐릭터는 지나치게 평면적인 캐릭터로 그려지는데 곽도원 씨가 연기한 총국장은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전편의 악역과는 비교하는 게 머쓱할 정도로 무식하고 맹목적인 캐릭터에서 그치고 말아 좀 전에 할리우드의 작법을 운운하게 만든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 봐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묘사는 이 영화의 가장 큰 패착입니다. 잠수함이라는 협소한 공간이 한반도를 상징한다면 그 속에서도 좁은 방에 갇힌 세 사람이 대단한 설전을 펼치면서 긴장을 이끌어낼 거라고 저처럼 예상하신다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영화가 과하게 무거워지는 걸 피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한반도의 상황이 한편의 총극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는지 알 수 없으나 시종일관 미국 대통령을 이용한 유머는 도리어 긴장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질감의 주범으로 작용합니다. 방 안에서 이뤄지는 세 사람의 관계를 재치있게 규정한 것까진 좋았지만 한창 진지하다가도 카메라가 세 사람이 있는 방으로 가기만 하면 그 지경이 되니 재밌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그 유머란 게 웃기지도 않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웃기려고 넣은 게 아니라 조롱하려고 넣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니까요.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디 인터뷰처럼 본격적인 블랙 코미디로 만드는 게 훨씬 낫을 겁니다. Nice tank! Is that real? It was a gift to my grandfather from Stalin. In my country, it's pronounced Stallone. 끝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계실 잠수함 액션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고편에서 엿볼 수 있었던 것처럼 CG의 완성도는 대단하지 않으나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그럭저럭 성공합니다. 단, 이 영화에서 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니 그것만 기대하시고 보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밀덕은 아니라 고증까지 걸고 넘어질 의도는 결코 없지만 극적인 재미를 위해선지 여태까지 본 잠수함 영화 중 잠수함의 기동이 가장 빨랐던 것 같습니다. 잠수함의 크기와 무게에다가 물속의 저항까지 걸림돌이 될 텐데도 강철비2의 잠수함들은 과장 좁은 보트에서 공중전을 펼치는 전투기처럼 날렵하게 움직이더군요. 제가 제대로 본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는 영화의 재미를 위해 감수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큰 흠이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 봅시다.